자, 그러면 컬럼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보통 채워져 있죠. 컬럼이 이렇게 있으면은 컬럼 이렇게 콕 밸브가 달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글래스 울을 여기다가 채웁니다. 유리 섬유나 면 섬유를 이렇게 채워줘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채워질 이 실리카 젤, 이제 정지상이 굉장히 가늘잖아요. 그것이 이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컬럼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글래스울이나 코튼을 채워주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흡착제를 채워주죠. 그리고서 이제 그 위에다가는 어떻게 해주느냐? 이 흡착제 채워준 다음에 그 위에는 이게 이제 어, 시료나 이동상을 주입하는 동안에 이 흡착체 층이 이렇게 방해받지 않도록 여기에 보통 이제 종이 그 필터 페이퍼 같은 것들이 있죠. 이 종이 디스크나 또는 이제 모래를 여기다가 어, 채워줍니다. 모래를 약간 이렇게 채워주면은 이 정지상이 그대로 안정되게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컬럼은 이제 보통 뭐 여기 이제 주요 기능은 정지상을 채워주고 지지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컬럼 사용되는 이 컬럼은 유리를 사용합니다. 유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실험실에서는 할 때 뷰렛 같은 것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컬럼 치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보통 이 컬럼 비율에 따라서 보통 분리도가 달라지고 그러는데 뭐 길이가 10이고 직경이 1이다. 비율이 뭐 30대 1, 100대 1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컬럼의 길이는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분리해야 할 화합물의 수가 몇 개가 되느냐. 분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복잡한 화합물이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컬럼 길이를 좀 더 긴 것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흡착제가 어떤 유형을 흡착제가 사용이 되느냐, 시료의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사용된 흡착제에 대한 화합물의 친화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이제 작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물질의 분리능은 화합물이 분리가 되는 것은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해능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해능은 감소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해능을 높이는 것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의 주된 목적이니까 컬럼 길이가를 가능하면은 높이고 그 다음에 직경은 아이디는 감소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리를 이렇게 실행을 할 때 조건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죠. 여기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TLC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TLC에서는 그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잖아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런 지금 플레이트에 실리카 젤이 이렇게 입혀져 있죠. 그러면 이게 실리카 젤이 입혀져 있으니까 실리카 젤이니까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서의 그 정지상하고 이것이 같은 거죠. 같은 거라는 거죠. 정지상이 같고 그 다음에 이동상하고 여기에서의 전개 용매가 또 같은 거죠. 흘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정지상하고 이동상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 이 TLC를 통해 가지고서 먼저 이 조건을 분리 조건을 잡는다는 거죠. 이동상의 조건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한번 사용하려면 여기에 사용되는 어, 정지상하고 이동상 이게 굉장히 많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반면에 이 TLC는 이거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릴 뿐더러 사용되는 이동상의 양이나 그리고 이것들의 실리카 젤 사용되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단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흡착제와 그 다음에 용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조건은 이 TLC를 통해 가지고서 정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제 충전 컬럼을 사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충전이 균질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공기나 증기, 거품이 없어야지 이게 분리가 잘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컬럼 그 충전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건식 충전법이 있고 습식 충전법이 있는데요. 이 이제 그 기법이 뭐 이제 둘 다 사용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런 이제 습식 충전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건식 충전 기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그 순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흡착제를 이제 건조 형태로 콜럼에 충전하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마른 흡착제를 이 컬럼에다 유리관에다가 채워주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다가는 뭘 넣어야 되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 유리섬유, 글래스 울이나 솜들을 사용을 해서 여기를 먼저 구멍을 막아주고, 구멍을 너무 꽉 막아도 안 돼요. 너무 꽉 막으면은 용매가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에, 흡착제를 부어 넣어주죠. 흡착제를 부어 넣어주면서 이것을 통통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은 이게 잘 채워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큰 것을 할 때는 바이브레이터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용매를 여기다가 채워 넣어줘요. 여기에 이제 음,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거죠. 용매를 채워 넣어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 건식 충전 방법에서는 이 공기방울이, 버블이 이제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흡착제에 어떤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다음에는 이제 습식 충전 방법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그냥 가장 간단한 게 이와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패킹 머티리얼, 이 흡착제가 이렇게 있죠. 흡착제가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용매를 여기다가 부어 넣어줘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용될 용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동상 용매로 사용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것을 저어주면은, 이거 저어주게 되면은 얘가 슬러리가 만들어집니다. 충증제를 용매와 함께 섞어주게 되면 슬러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슬러리로 돼 있는, 그러니까 슬러리라고 하는 것은 용매의 이 패킹 머티리얼, 즉 흡착제가 이렇게 적셔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 붓습니다. 여기에 따라 붓는 거로 이렇게 돼 있죠. 따라 붓게 되면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정지상이 균일하게 이렇게 이제 침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것을 부어 넣어주고서 그다음에 여기 콕 밸브를 열어주면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것 좀 더 자세하게 단계별로 한번 알아보면요. 실리카 젤 컬럼 만들 때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먼저 컬럼을 이제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고서, 수직으로 해줘야 됩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고서 용매를 절반 정도 이렇게 채워줘요. 채우려고 하면은 이 스톱콕 밸브를 잠궈야 되겠죠. 채워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작은 양의 유리 섬유를 여기다가 넣어줘요. 뭐 또는 이제 탈지면 솜을 넣어준다든지. 그런데 용매가 여기 있고 이게 길기 때문에 바로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긴
유리막대를 사용을 합니다. 유리막대를 사용해서 이것을 콕콕 이 밑에까지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느슨하게, 즉 용매 흐름이 방해받지 않을 만큼 느슨하게 이것을 패킹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리카 젤을 여기다가 이제 실리카 젤을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슬러리 상태로 습식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할 때는 실리카 젤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서 거기에다가 용매를 넣어줘서 슬러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도 이제 그 기포가 공기방울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공기방울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저어주면은 공기방울이 여기 이제 이런 삼각 플라스크에 실리카 젤이 있었으면 여기다가 용매를 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슬러리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에 공기방울들이 이제 생겨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좀 흔들어주고 저어주면은 얘가 기포들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분별 깔때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서 슬러리를 여기다 이제 붓게 되죠. 삼각 플라스크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부어 넣어주죠. 부어 넣어줄 때 이제 그때 이제 이 스톱콕 밸브를 열어주게 됩니다. 열어주게 되면은 흡착제가 이제 고르게 아주 채워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리카가 이제 패킹이 전부 다 실리카 젤이 이렇게 패킹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졌어요.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뭘 넣어주느냐? 모래를 샌드를 여기다가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필터 페이퍼, 종이 디스크 같은 거죠. 이런 것으로 해줌으로써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줘요. 얹어주고서 실리카 젤 이 상단에 있는 것이 가끔씩 이게 뜨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쭉 안정되게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컬럼을 사용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 컬럼에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균열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시 하지 말고요. 이것을 용매를 다시 부어 넣어준다든지, 그러면서 툭툭 두들겨 주든지, 아니면은 이 위에서 압을 걸어줍니다. 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그때는 사용되는 게 피펫 벌브를 놓고서 이제 사용해 가지고 압을 걸어 넣어 주게 되면은 이게 공기가 여기에 이제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균열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이 균열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이제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리카 젤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시료를 주입을 해야 되겠죠. 시료 도입입니다. 이 시료를 도입할 때는 TLC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TLC에서도 이거 스파팅을 할 때 이 점이 굉장히 좁고 농축된 그러한 점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걸 샘플을 이렇게 도입을 할 때도 좁고 농축된 띠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피크가 선명하고 분리능이 향상돼요. 이것도 이제 그 시료를 도입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습식 방법하고 건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습식 방법은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최소한의 이동상에다가 용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작은 양의 이동상에다가 용해시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용매를 아주 작게 넣어줘서 이것을 계속해서 조금씩 넣어줘 가면서 이것을 녹여줘야 된다는 거죠. 용해를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정지상 위에다가, 여기에 지금 그 파스텔 파이펫을 가지고서 조금씩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줬죠. 정지상에다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부어 넣어주지 말고 파스텔 파이펫 같은 거 가지고서
어, 이것을 취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라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이때 사용되는 이제 그 용매는 이동상에다가 해주는 것이, 이동상을 용매로 사용해서 시료를 녹여주고요. 그리고 또 한 방식은 이제 건식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시료를 휘발성 용매에다가 이렇게 녹여줘요. 녹여준 다음에, 어, 이것을 이제 그 휴발을 시키는 겁니다. 즉 정지 이동상을 이것을 휴발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건조된 상태로서 이 컬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게 이제 건식 적재 방법입니다. 네, 보면 이제 뭐 여기에 이렇게 시료들을 이렇게 올려주고 나니까 이제 올려주고서 그 다음에 샘플들을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용출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